새말교회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6강 믿고 결정하라. 하나.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말귀 안내서 이제 한 2시간이나 하면은 이제 이 일체만법 허공성 첫째 마디가 이제 첫째 마디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마디 모습공식서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는 그것서부터 차곡차곡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107쪽에 믿고 결정하라, 여기 할 차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고 결정하라. 이전 어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앉아서 참선해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나 뿔 돋친 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여 이때를 견성이라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도 이전 어른처럼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돼. 이전에도 육조 대사 같은 분들은 종일 설법하셨지. 설법 안 해주고 미안 중생들이 어떻게 알겠나요? 그리고 견성이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사고방식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되는 건데 가죽주머니 똥주머니를 내다 하고 있으니 가죽주머니 나에게 이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 데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 그 생각도 허공성이여. 영혼도 허공성이여. 예. 그까지 우선 선생님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어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앉아서 참선해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때, 전부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도 포기하고 생리현상도 포기하고 전부 다 머물지 않는 것이죠.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공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허공성이 나타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공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뿔돋친 도깨비 같은 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공성이 나타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전 어른처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인지가 매우 발달이 되어 있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돼. 법문을 하면서 그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학인들을 쭉 끌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에도 육조대사 같은 분들은 종일 설법하셨지. 설법 안 해주고 미안 중생들이 어떻게 알겠나요? 그리고 견성이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사고방식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되는 건데 사고방식 한번 뒤바꿔 놓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가죽주머니, 똥주머니 그러니까 몸뚱이를 내다 하고 있으니 가죽주머니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 데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 나다, 내가 있다, 내가 잘 돼야 돼. 나다 하면 벌써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딱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주머니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 데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 모든 분별망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롭게 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도 이것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이 허공성으로서 바라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벌써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쏙 들어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가 있다 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도 허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 허공성이란 말은 절대 평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평등하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놓아버리면 찾는 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만 이대로 전체입니다. 허공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찾는 행위자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맵니다. 백봉 선생님은 요즘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지가 발달되어 옛날과 다르다. 그래서 설법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은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정물이라는 것도 알기 쉽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견성해야 알 수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은 견성 어렵지 않다. 사고방식을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돌아간 뒤 50년, 100년 뒤에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성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바른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라면 볼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고방식 한번 뒤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뒤바뀐 생각입니까? 모습이 진짜라는 생각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다 싫다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경계에 의지하여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 내가 허망한 것임을 관찰하여 본래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약간 옆길로 새는 질문 같지만 영혼이란 게 있을까요? 내가 있다 하고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영혼이 있다. 내가 다음 생애에 태어난다. 윤회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회가 있습니다. 허공성이란 관점에서 윤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뒤바뀐 생각을 연속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지만 살아서도 윤회합니다. 108쪽이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백봉쌤 법문에서 이전 어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앉아서 참선해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포기한다는 게 뭔 말이죠? 포기한다는 게 찾는 것도 내려놓고 또 버리는 것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찾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또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찾는 것도 놓아버리고 버리는 것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찾는 자가 사라져버려. 찾는 자가 어디로 간다? 본래 자기가 온 곳으로 가버려요. 온 곳으로 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찾는 자가 자기가 온 곳으로 그냥 가버려. 그래서 찾는 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찾는 자만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이만 이대로 전체입니다. 오담씨 이거 이해됩니까? 찾는 자만 말하자면 사라져버리면 찾는 자만 놓아버리면 이만 이대로 전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전체 속에 내가 있다라고.
왜냐하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큰 우주 속에 내가 있어, 지금은. 그런데 요 나라는 것을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놓아버리면 내 자체가 뭐가 된다? 허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치로 따지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이대로 하기는 좀 어렵지요.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자, 허공 중에 지금 장애원보살님, 또 두어랭, 또 저기 표성근 씨, 또 우다미, 이렇게 전부 다 이 도반들이 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세계거든요. 한 세계를 다 이루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사람들이 꽉 탑니다. 그죠? 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세계를 이루고 있거든. 한 세계를 이루고 있으면 진짜 그것이 한 세계인가? 진짜 실체가 있는 한 세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사라지고 나면 그 한 세계도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한 세계도 사라지면 도대체 그 세계가 있다고 할 건가 없다고 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표거사님 있다고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할 것입니까? 지금 표거사님이 있다고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할 것입니까? 표거사님 지금 있다고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할 것입니까? 있는 듯 하십니까? 진짜요? 있는 듯 하면은 표거사님이 행하는,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 생각, 감정,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것도 다 같이 있는 듯 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이치예요. 그런데 매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데서 정말로 헤어나지를 못해. 실제로 못 헤어나요. 실제로 살아보면 모든 관계에서 또 작용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모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는 듯한 것이면, 있는 듯한 것이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도 있는 듯하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도 있는 듯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실생활에서는 바로바로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잊어버려. 있는 듯하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나라요. 진짜 나라.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모습은 진짜 나의 작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김정혜 보살님의 진짜 나, 이동영 거사님 진짜 나, 그다음 금호랭의 진짜 나, 김광현 보살님 진짜 나, 그다음 박은경 쌤 진짜 나, 또 송창원 씨 진짜 나, 송덕 거사님 진짜 나는 전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나는 하나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굴리는 그 자리는 전부 하나라. 하나. 저번 시간에 저번 일요일 날 질문을 했어요. 허공이 하나니 그하고 진짜 나는 하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해 보라고 전부 그랬는데 송창훈 씨, 그게 허공이 하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허공이 하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지금요.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라는 것은? 그래서 일요일 날 전부 다 얘기를 해서 평등하다, 비었다, 또 평등하다는 말 안 했다. 참 비었다, 둘이 아니다, 또 뭐 들러 나눌 수 없다, 모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도반들이요. 허공이 하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좀 똑 떨어지는 대답이라고 하나? 그거는 말하신 분이 없어. 하나라고 할 때 허공이 하나니 이랬어. 그럼 너와 내가 하나고 나와 세상이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다는 것일까요?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지선다요? 좋은 생각이란.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날 그 도반들이 대답을 하시기를 둘이 아니다, 모습이 없다, 둘은 나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쭉 했단 말이죠. 사지선다 하지 말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허공이 하나니 도대체 이 뜻이 정말 이 뜻이 무엇일까? 허공이 하나니. 그래서 비었다, 그것도 나왔어요. 비었다. 하나가 되려면 비어야 되지요. 하나가 되려면 비어야 돼요. 둘이 있는데 하나가 조금만 띠끌만 있어도 하나가 안 되지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허공이 우리 맨날 하지요. 백봉 선생님도 맨날 하시는 게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금오랭 허공이 하나니라는 게 뭔 뜻이라는 거예요? 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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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모습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가 있나요? 또 똑같을 수 없죠. 모습은 절대로 똑같을 수 없죠.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차별 현상이라고 하거든. 근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다 이렇게 하지 지금. 도대체 이게 뭔 말이 돼?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예? 나 아닌 것이 없다. 나 아닌 것이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아닌 것이 나가 없어요. 나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 아닌 것이 없다. 나가 없다. 나가 없다도 나왔거든요.
나 아닌 것이 없다도 나왔었거든요. 일요일 날요. 이동윤 가사님. 이만 이대로 청정하다. 이만 이대로 청정하다. 청정하다란 뜻이 무슨 뜻이죠? 비었다. 비었다도 나왔어요. 제가 요 앞에 금방 요 앞에서 선생님 본문 이거 그거 읽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눈치챘을란가 살짝 겁이 나던데 눈치챈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평등하다라는 말입니다. 절대가 들어가요. 평등 앞에 절대가 들어가요. 절대 평등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 반야신경 나오지요. 느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와 중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 평등하다는 얘기죠. 절대 평등하다. 너와 내가 절대 평등하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절대 평등하다. 절대 평등을 의미하죠. 절대 평등. 그래서 찾는 자가 사라져버리면 일체의 모든 법이 절대 평등하구나. 몸뚱이는 있으나 이만 이대로 이것이 허공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이대로 전체가 돼버리는 거지요. 전체성에 있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허공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찾는 행위자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담 씨 혹시 느낀 적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네, 이렇게 됐네, 이거.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잖아요. 네, 예. 내가 한다 그런 게 할 때 네,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네. 생각하는 순간적으로.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위자, 무엇을 하는 행위자. 그러니까 하는 자, 하는 맞아,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네. 그 몸뚱이 내 말입니다. 그 행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요. 성덕 거사님 한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물어볼게요. 김광현 보살님. 저는 뭐 항상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실례를 모습을 못 걷어 잡았을 때 그때는 항상 제가 예를 들면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할 때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다. 음. 대답들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시는. 내가 묻는 거는 네. 박은경 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멈춰서 관찰하고 싶을 때 관찰을 하다 보면 모든 것에 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이든 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짜증이 확 나. 짜증이 확 나면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내가 불안해. 불안하면은 순간적으로 불안이 확 쌓이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안에 쌓이는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그거를 탁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늘 내가 있죠. 있는데 그 내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탁탁탁탁 짚어서 이렇게 내가 가면은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이 행위자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기는 하나, 그렇게 딱 했을 때,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우담이가 무슨 일에 탁 불안을 느껴. 불안을 느끼면, 불안하네. 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네. 그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불안이 어디서 왔어요? 나에게서 왔잖아요. 불안이 어디서 온 데가 없어요. 실은요. 불안이 어디서 왔냐? 나에게서요. 나에게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참말로 그 생활하면서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딱 그 순간을 당하면은 딱 불안에 휩싸여서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를 못 물어. 묻지를 못해. 짜증이 확 나. 또는 화가 굉장히 나. 이러면 거기에 확 휩쓸리면서 이 화가 어디서 왔니? 이렇게 못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오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오는데 인연과 조건 중에서 내라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지요. 가장 큰 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없으면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뭘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말하자면 두 발을 땅에 딛지 않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탁탁 캐치가 되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자기가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이 돼야 멈출 수가 있어요. 관찰이 안 되면 못 멈춰요. 계속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거를 잘 생활 속에서 보라 이겁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이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찾는 행위자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매게 돼 있습니다. 왜? 뭘 잊어버려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행위자가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있으면 모든 일이 뭐가 된다? 모습놀이가 돼요. 뒤바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다 하면 헛사는 것이죠. 헛개비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찾는 행위자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맵니다. 백봉 선생님은 요즘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지가 발달되어 옛날과 다르다.
그래서 설법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문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서 본인이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은 지구가 허공 중에 둥 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정물이라는 것도 알기 쉽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견성해야 알 수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것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그 당처를 설명해 주고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인들을 끌고 가야 된다. 계속 끌어가야 된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라. 이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은 견성 어렵지 않다. 사고방식을 한번 뒤바꿔 놓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돌아간 뒤 50년, 100년 뒤에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견성 어렵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매우 비방할 것이다. 그러나 내 가고 난 뒤 50년, 100년 뒤에는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견성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 세월이 좀 더 가고 덜 가고 이것 차이지 바른 방향으로면 매일 스스로 한 발 두 발 가기만 간다면 반드시 성품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품이라면 볼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뭐를 하는데 와 그거 어려워서 못해. 자기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딱 단정을 해버리죠. 와 그거 되게 어려워서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려워서 자기가 포기를 하든지 못하게 되거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 성품을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내 성품이야. 그런데 지금 어쩌냐면은 몸뚱이가 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를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행해지지를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보는 것, 그리고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뚜벅뚜벅 한 발 두 발 쉬지 않고 간다면 반드시 자기 성품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의담씨 믿습니까?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습니까? 이런 말들을 믿냐는 것입니다. 진짜요? 자, 그 다음에 표고사님 믿습니까? 네.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시절 인연이 안 되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니야. 그렇지만 바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전부 공성이라는 것을 내가 계속 연습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반드시 나는 내 성품을 보게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믿는 거예요. 믿어. 본래 나는 뭐다?
본래 나는 성품자리거든. 본래 나는 부처거든. 본래 나는 깨달은 자리거든. 근데 뭐 한다? 잠시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깨달은 자리가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뚝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뭐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또 뭐 불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성품자리네. 헐, 다른 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팍 자기를 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탁 느낄 때 정말로 좋기도 하고 눈물도 나지만 또 어처구니도 없는 일이라.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일이라. 이때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밥도 먹고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나고 막 괴롭다고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뭐 다 한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나네. 진짜 나네. 박은경 쌤,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맞는 걸로 생각하고 맞는 걸로 생각.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덕 거사님은요? 예, 맞습니다. 또 송창원 씨는요? 네. 또 저기 이동윤 거사님은요? 예, 맞습니다. 금호령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것이 확 다가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좀 한 발은 딱 들려놓고 한 발은 딱 바깥에 토끼를 맨날 그러고 있었어. 그러지 지금. 근데 자꾸만 우리가 자체성이 없고 몸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거를 계속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계속 하다가 보면 찾는 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행위자가 자기 온 길을 가버려. 그냥 자기 온 그 바탕자리로 가버린다 이 말. 온 곳으로. 그러면 바로 자기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왜? 내 성품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만 꾸준히 가면 된다. 바른 길만 꾸준히 가면 된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른 길과 꾸준히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른 길과 꾸준히.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이 오면 적어도 바른 길은 법회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오시고 일과 굴리고 하면은 바른 길은 안 놓치고 갈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꾸준히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 스스로. 매일 스스로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붙잡는 거지요. 처음에 생각날 때마다 붙잡아.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바탕에는 이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이 이치가 전체성이 쭉 흐르고 있어요. 자기도 몰라. 지금은 자기가 못 느껴. 그런데 쭉 흐르고 있어.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24시간 동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한 번씩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났다가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가 이러면서 자꾸만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꾸준히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흐르고 있어요. 전체성이 꾸준히 지금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으니까 언뜻 하면 생각이 나죠.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면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잊어버렸다가 붙잡고 잊어버렸다가 붙잡고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진짜 나를 찾는 길이거든. 진짜 나를 찾지 못하면, 이 몸 받아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라고 하면 늘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에 늘 머물러서 그냥 그럼 시공간이 붙어버리죠. 변하고 헛것인 것에 머물면은 시공간이 그냥 붙어버려요. 붙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씩 물어보라는 거지, 자기에게. 내가 내 평생을 지금 이 몸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났는데 내가 헛살겠냐? 도깨비 같이, 아지랑이 같이 살다 갈래?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지랑이 납니다. 지금 여기 선원에도 지금 앞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는 여기가 창문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햇빛이 탁 들었는데 저 뒤에 앉아서 여기를 가만히 보면 아지랑이가 쫙 펴요. 저기 선원의 부처님 앞에.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아지랑이가 없거든. 근데 저 뒤에 앉아서 보면 아지랑이가 보여요. 그래서 아지랑이 같은 삶을 살래? 진짜로 살래?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김광현 씨, 아지랑이 같이 살다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고 싶지는 않죠. 아지랑이가 무엇인가를 알거든. 아지랑이는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가 매일 그 정진을 할 때, 스스로 정진을 할 때 자기에게 자꾸 질문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게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요.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것이 그 본인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한번 뒤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뒤바뀐 생각입니까? 뒤바뀐 생각은 뭐가 뒤바뀐 생각이라고 했죠, 우담씨? 내가 있다. 똑같은 대답한다. 물을 때마다. 뒤바뀐 생각은 뭐가 뒤바뀐 생각이라고요?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뒤바뀐 생각, 모습공식 바로 하면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습공식을 거꾸로 딱 해보면은 굉장히 구체화가 되거든요.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된 속에서 이제 이거를 읽는 것이죠. 모습이 진짜라는 생각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뒤바뀐 생각 중에 가장 뒤바뀐 대표적인 것이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다 싫다 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경계에 의지하여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 내가 허망한 것임을 관찰하여 본래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뿌리망심이라고 해요. 내가 있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뿌리망심이라 그 뿌리망심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내가 있어. 허공으로서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허공으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는 어떤 나이지요?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입니까?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어떤 나냐고요? 어떤 나입니까? 진짜 나. 없는 나지요. 없는 내가 뭐 한다? 없는 내가 말을 해. 없는 내가 말을 하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없는 말이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어떤 나가 실체가 있어서 걸어가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없는 내라는 겁니다. 없는 내. 없는 내가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 듯한 것이지요. 아까 표고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없는 내가 하면 걸어가는 듯, 말하는 듯, 태어나는 듯, 죽는 듯, 화를 내는 듯, 좋아하는 듯, 싫어하는 듯, 그래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내가 있으면 뭐든지 뭐예요? 뒤바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말귀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라는 뜻은 없는 내가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듯, 듣는 듯, 말하는 듯 이것이 되는 겁니다. 약간 옆길로 새는 질문 같지만 영혼이란 게 있을까요? 영혼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짜리가 아니고 왜 개별적인 그런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나는 몸뚱이가 있고 또 영혼이 따로 있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또 다음 세상에 가서 그 영혼이 나니까 내가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영혼도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영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수자상이라고도 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할 때. 그래서 내가 다음 생애에 태어난다. 윤회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윤회가 있는 겁니다. 진짜는 윤회가 없지요. 그런데 윤회가 있다고 하면 윤회가 있는 것입니다. 허공성이란 관점에서 윤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뒤바뀐 생각을 연속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자꾸 해. 그러면은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이 계속 연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윤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지만 살아서도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촉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뇌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기관이다.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실하게 자꾸만 인지를 해서 공부를 하면 제일 빨리 내 마음 공부가 빨리, 최고로 빨리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뭐가 된다?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몸뚱이 이게 진짜 내가 아니네. 그러면 보는 것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네. 그럼 누가 보니?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누가 봐? 누가 봐? 이런 질문이 내 가슴 뼛속에서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니야. 또 내가 지금 화를 벌컥 냈는데 이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화를 내는 자가 진짜 이 몸뚱이는 기관으로 이루어져서 몸뚱이가 화를 낼 수가 없네. 그러면 이 화를 내는 진짜 이 화를 내는 자가 누구야? 이 화가 어디서 왔어? 진짜로 어디서 왔냐고. 그런 질문을 자기 뼛속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질문이 되어서 그 질문이 내 가슴에 딱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서 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쩌고 그럴 때도 있지만 자기가 조금만 생각이 쉬고 조금만 하면 그 질문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하나? 그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다 응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딱 건드려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말 자기 뼛속에서 나는 그 질문이 되려면은 실제로 내가 정말 이것이 몸뚱이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네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 그러려면 매일 스스로 정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